면접중 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기업은행 매식경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첫 편이고요. 2021년 7월 27일 기사부터 이제 한번 쭉쭉 시작해 볼게요. 화면을 불편하게 화면이 불편할 만큼 커졌네요. 그런데 그냥 오늘 한번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조금 약간 키우면 조금이라도 좀 더 소통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고 한번 켜봤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7월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하반기 준비 여러분들 잘 해보시고요. 자, 타이틀은 격이 달라진 기업은행 이 맛에 돈 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잘 지금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서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금융사들은 순이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아마 그 얘기 같아요. 격이 달라졌다는 게. 이 맛에 돈 쓴다. 한번 볼게요. 자, 기업은행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 2천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벌었대요. 와, 그럼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건 뭐다? 기업은행이 1조 2천억 원을 벌었네? 올해 상반기에만? 와, 많이 벌었다. 여기서 많이 벌었는지 조금 벌었는지 모르는 분들은 일단은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 많이 벌었구나. 그런 다음에 다른 은행의 순익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웬만한 금융지주 못지않은 실력으로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3등 경쟁을 벌여온 금융지주들과 견줘도 전혀 아쉽지 않은 실력을 뽐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우리 이제 대부분 금융지주라고 하잖아요. 은행을 기반으로 해서 증권, 보험 뭐 이렇게 다 합쳐져 있는 거를 우리가 쉽게 그냥 금융지주라고 하는데 기업은행은 지금 금융지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와 비슷한 실적을 많이 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은행의 호실적에는 주목할 부분이 많대요.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해야 되니까 하반기에는 그래도 채용이 될 거 아니에요. 또 기업은행에서 좀 더 많이 뽑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중소기업은행 특성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많음에도 실적이 크게 뛰며 우리 경제가 지난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청실론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은행은 뭐예요? 중소기업의 약간 특화된 은행이다. 그들을 위해서 뭔가 대출도 그렇고 상품도 그렇고 좀 더 간접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해준다. 그럼 뭐예요? 대출이 많아. 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제 크게 뛰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아, 제 얼굴이 너무 커서 이게 안 되네. 좀 줄여볼게요. 기업은행의 분기별 순이익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020년 1Q 이게 쿼터 1분기죠. 2020년 1분기하고 2021년 1분기를 비교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한 900억 정도가 늘었죠. 근데 작년에 지금 5천 원이었다가 3,200억, 3,600억 거의 보합. 그다가 1Q에 5,920억 원. 그 다음에 2Q에 더 상승한 6,200억 원. 굉장히 지금 손익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런 것을 기업은행이 실적을 잘 내고 있구나.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자, 26일 기업은행은 상반기 연결 기준 1조 2,100 뭐 이렇게 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지난해 같은 대비 47.9%나 늘어났다. 특히 반기 순이익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 와, 그래서 실적이 좋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기업은행 기업 분석 제가 예전처럼 한번 해볼게요.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따라해보고 저도 시간을 주셔서 나중에 여러분들 도움을 줄 때 이러한 자료들을 배포하고 한번 볼게요. 기업은행이 먼저 해야 될 거 뭐였어요? 쓰기 귀찮으면 순익 컨트롤 C 해갖고 이 이슈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슈를 정리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더라도 활용할 것들이 충분히 많죠. 어이구 너무 크다. 그럼 뭐다? 줄여서 기업은행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기사에서. 이게 뭐 오피니언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많음에도 실적이 크게 뛰며 이런 것들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여러분들 정리하라고 제가 그냥 하는 거를 처음만 좀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직접 다 해봐야 돼요. 시간 아깝다고 하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저랑 같이 매식경을 하면서 반복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 순익이 크게 증가했고, 자, 지난해 같은 대비 47.9% 늘어났다. 그럼 또 여기다가 혹은 써버리는 거죠. 한 번에 할 거 그랬네요.
자, 지난해 같은 대비 몇 프로가 늘어났다? 47.9%가 상승이 된 거죠.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일단 모르는 분들은 이 내용을 기업은행이 이런 이슈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면 된다고요. 자, 특히 반기순이익 1조 원이 넘어선 것 이번 처음. 그럼 여기 적는 거죠. 음. 특히 반기순이익이에요. 1억 넘은 건 이번이 처음. 그럼 처음이니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하나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일단 단순 규모로만 따져도 금융지주 못지 않은 실적이다. 금융지주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수치를 다 볼 필요 없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금융사들 중에 금융지주가 실적이 상대적으로 당연히도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이 지금 그에 못지 않는 실적을 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기업은행이 IBK 캐피탈 투자증권 비은행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긴 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체크를 하세요. 그런데 이들 금융 지주에 비하면 비은행 계열사의 포트폴리오가 다채롭다, 다채롭지 못하다, 다채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좋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기업은행의 호실적에는 핵심 기업은행의 성장세가 눈에 띄는 거래요. 그러니까 많은 금융 비계열사들이 있지만, 은행 비계열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기업은행의 성장세가 찐다고요. 아무튼 여기에 쫙 보면은 나와 있고요. 자, 이 이유는 뭐냐? 중소기업 업황 회복에 대한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증가됐다는 거죠. 자회사를 제외한 기업은행의 순익 증가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대요. 그럼 그 다양한 요인을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기업은행을 왜 지원했어? 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을 도와서 저는 거기가 그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막 이러고 면접 때 얘기해요.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매시경을 시청한 여러분들은 보다 좀 다른 답변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보면 일단 대출 자산 증가와 함께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이익 상승이 주요 비결로 뽑는다. 그럼 뭐예요? 순이익 증가 요인. 여기 내가 정리를 해보는 거죠. 순이익 증가 요인. 뭐라고 써 있어요? 일단 전혀 모르면요 이런 것들을 요약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암기, 그리고 나서 스피치 이거예요. 대출 자산 증가와 함께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뭐예요? 이자 뭐요? 이익 상승.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되는 거고요. 또 보면 실제 올해 상반기 기업은행의 대출 자산은 246조 미안해요. 246조 1,5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지난달보다 지금 늘었다는 거예요. 이에서 올해 상반기 기업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부분 이익은 2조 6,90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늘었다. 3.6%. 그러니까 여기다 써놨을 때 대출 자산 증가와 함께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이익이 상승됐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몇 퍼센트예요? 약 3.6% 상승. 이렇게 써놓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 중요한 것은 기업은행의 대출 자산 포트폴리오래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대출을 무조건 많이 해서 이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출도 어떠한 대출인지에 따라서 이익의 구조라든가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대출 자산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죠. 보면 기업은행의 대출 자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대출 자산 포트폴리오 한번 보는 거예요. 기업은행은 특성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다. 이게 강점이라고요. 특성상 어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비중 높다. 자, IBK 기업은행의 대출 중 197조 2,150억 원이 중소기업 대출이래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업은행의 강점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정확한 팩트, 숫자로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심코 면접 때 툭 튀어나온다. 그게 면접의 차별화라고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기업은행의 대출, 중소기업 대출이 몇 조예요? 약 197조. 중소기업 대출 약 197조예요. 그럼 볼게요. 이 197조가 우리 감이 없잖아요. 이는 전체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중 23.1%. MS가 1이라는 거예요. MS가 뭐예요? 마켓쉐어 23.1%. 그럼 보세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이 왜 강하느냐? 강한 이유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떠한 그 다른 이유들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현재 중소기업 대출이 기업은행 대출의 약 80%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었죠. 기업은행의 대출의 약 80%가 중소기업 대출이다. 여기 올릴게요. 대출이다. 근데 그 규모가 197조라고 하는데 이 197조는 다른 시장, 다른 은행들하고 다 경쟁을 했을 때 23.1%라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오고 있다고요. 그럼 굉장히 타은행과 차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상 은행들의 경우 기업과 가계대출 비중을 몇 대면 5대5로 관리하는데 기업은행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소기업 대출은 다른 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례로 은행 대출을 차주별로 봤을 때 연체율이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중소기업 대출. 자, 그럼 중소기업 대출의 음, 단점 뭐예요? 어, 다른 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높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연체율이 높다. 근데 이상하죠? 아니 이렇게 높은데 왜 기업은행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즉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IBK 기업은행 순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시장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그러니까 경제가 다시 순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은 여기까지 그냥 이해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 경제의 핵심인 중소기업들의 형편이 나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다. 관계자 역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한 거래 기업의 실적이 개선됐고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셔갖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쌓아놔서 기업은행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보는 거예요. 제가 외식경 이제 기업별로 한다고 했을 때 20개를 한다고 했는데 20개는 못할 것 같고 각 은행별로 제가 최대한 10개씩 하는 거를 목표로 할 거거든요. 이번에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준비를 해보시면 굉장히 전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 잘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제가 저도 요즘에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